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긴 불황 속에도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투자 특강.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거의 예상을 못했던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오늘요. 오늘 증권가도 깜짝 놀라고요. 네. 그리고 방송국, 언론사 다들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금리 결정 나온다고 해서 증권사의 팀장 이런 사람 전화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직전까지 금리 동결 어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뀌고 금리 동결이 어떻게 금리 인하가 됐어? 그런 일이 막 바뀌었어. 네. 오늘 진짜로. 네네. 그래갖고 하도 당황해갖고 한국경제TV는 자막을 한참 또 달지 못하더라고. 당황해갖고. 오늘 시장 상당히 오늘 변동성이 또 있어 보이는데 오늘 막판에 금리도 아까 금리 있었고 오늘 또 옵션 만기 뭐 이런 날이잖아요. 오늘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 그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금리 인하 이후 이제 강세가 된 업종에 대한 쪽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100%긴 하지만은 네. 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네. 국채은행 자본 확충 11조 플러스 1조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직간접 출자 방식으로 12조 이상을 국채은행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은이 10조 원 한도로 대출을 하고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1조 원을 지원해 네. 최대 11조 원이 조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쪽을 상당히 이제 좀 박차를 가하겠다, 지원을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한 쪽에 이제 정책 공조 플러스에서 이제 금융에 대한 그 공조, 정책 공조를 통해서 네. 구조조정에 대한 쪽을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안에 대한 쪽 정부의 의지가 좀 피력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도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좀 이제 늦어지는 가운데에서 특히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또 고용 지표가 또 좋지 않으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쪽이 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심지어는 올해 없을 거다 이러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방향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이후에 네. 오전장에 이제 은행주도 지금 보게 되면 같이 오르고 있고요. 뭐 네. KB금융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같이 오르고 있고 증권주도 역시 또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증권주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가 됐는데 시중금리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은 이제 진짜로 마지막 카드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구조조정 관련주 뭐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건설주도 지금 금리 인하 직후에는 어리둥절해갖고 다 이렇게 지금 어리둥절하다가 건설주도 지금 보게 되면 현대산업과 GS건설 중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됐을 때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성장형 섹터, 배당형 종목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에서 한미약품에 대한 강세에 대한 쪽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형 주식들에 대한 쪽도 장기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 어디요? 못 들었어요. 배당형 주식들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또 난 이건 뉴스나 이 뉴스 못 봤는데 갑자기 이건 또 왜 튀어오르니? 이거 누가 그런 얘기 하긴 하던데 갑자기 중국에서의 점유율 얘기하던데 두산인프라는 100%야 이거? 두산인프라코가 지금 올라, 이게 갑자기? 40%입니다. 왜 올라? 지금 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실적 호전에 대한 얘기 나오고 금리나 수혜준가? 금리 어쨌든 간에 뭐 그 어려운 부채가 많은 두산그룹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그룹주지 않습니까? 네. 두산 밖에 상장하고 네. 어느 정도 재무 안정 가져가면서 금리가 낮아진다라면 네. 뭐 두산그룹주에게도 좀 호재성 재료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또 날카롭게 계산해 봤거든요. 오늘 보면 저는 반대지만 저의 반대랑 상관없이 오늘 승진한 사람 한 명 있다? 그거 아니야? 누구요? 오늘 물 먹는 사람이 임종렬 그 금융위원장 물 먹었잖아요. 네네. 알아요? 모릅니다. 금융위원장 네네. 임종렬인가? 뭐 그런 네네. 임모 있잖아요. 임종렬인지 영인지 네. 율인지. 그 양반이 컨트롤 타워 보스였는데 네. 잘렸잖아요. 네. 컨트롤 인재 수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음. 그래갖고 그 금융위원장이 장관급이니까 그럴 거야. 그 아래 것들 차관들 서너 명 모여서 했는데 컨트롤 타워 너 안 되겠다 잘라버렸어.
진짜로요. 그래서 윗사람 올라갔어요. 네. 위로 부총리로. 네. 그러고 이제 했거든요. 왜냐면 임정렬 지금 그 구설주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 라인들이요, 지금요. 네. 뭐 대우조선 어떻게 했다. 산업은행장, 전 산업은행장이 지금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정렬, 그리고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안종범 이런 사람이 했고, 자기는 지지만 받았다 이러고 하니까, 네. 왜 기분 나쁜지 그 사람이 보스직에서 아웃됐어. 아니, 금융위원장을 하는데, 이번에, 금융은 구조조정 같고요. 네. 그러나서 보니까 1조 원은 바로 이번에 쏘는 거잖아요. 수출입은행 쏘고, 11조는 펀드를 만들어 갖고 언제라도 예. 쓸 수 있게 준비해. 그래서 12조 원이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12조 원을 다 들어가지 않을 거라지만 네. 12원을 내가 인구 5천만 원 나와보니까 나도 24만 원 내고 자기도 24만 원 내고 오늘 출연할 지 24만 원. 24만 원씩 내가 대한민국의 조선업, 해운업 살려고 나 돈 쓰게 생겼다? 쓰고 싶지 않은데. 나 쓰고 싶지 않아. 네. 근데 하여튼 계산해 보니까 24만 원이야. 온 국민이 오늘 24만 원씩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24만 원. 그래서 오늘의 숫자는 24입니다. 24. 24만 원. 아, 바로 오늘 초대 손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남자 나오셨습니다. 김성훈 과장이신데요. 이렇게 김성훈 과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의 인적사항 좀 한번 훑어주세요. 태어나서부터 어떤 경사진원이 있었고 어떻게 뒤에서 동산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래서 태어나야겠네. 뭐 그런 거 잘 좀 얘기해봐. 갑자기 예. 아래서 태어날 것 같은 남자. 갑자기 아래서 태어날 것 같은 남자 김성훈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 아니지? 김성훈 헷갈렸네. 과장. 김성훈 과장. 김성훈 전문가는 과장님. 또 어디 네네. 보면 더 김성훈 과장님 지금 1등. 오늘 그러나 1등의 위기에. 예. 1팀 이게 저 있어? 네네. 몰라요, 그거는. 김성훈 과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김성훈 과장이 출연하지만 매일 여기 출연을 하고 있어요. 매일 제가 그 뒷담화 갖고 있거든요. 네. 저거 떨어져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어저께도 말이야. 우리 방송하는데 이건 오늘 그 조직 들어야 되는데 훅 오르더라고. 근데 위에 보니까 윗골에 달리면서 지금 마감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네. 1등님인데 네. 요즘 바빠요? 1등이라서 전화 많이 해요? 아니요. 아직도 하나도 안 와? 전화가 왜 오죠? 전화도 안 와? 연락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편입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만 전화 오지 가끔. 그 전화는 안 받아야지. 예. 예. 그럼 뭐 돈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니 워낙 하던 대로. 네. 근데 보니까 김성 과장이 1등한 날 있잖아. 네네. 끝나자면 뉴스 올리면서 페이북이라는 거 올린다. 네. 자랑하고 싶은 거지 본인을 지금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하고 나서 네 종목 그러니까 있고 아직 큰 변동 없다 그랬는데 네. 그 중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뭐 주식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바뀐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100% 아니지 확인 들어가고. 40%입니다. 40%고요. 오케이.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월요일에 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죠. 이번 주 월요일 쉬었으니까 화요일 날 한 7,700원대에서 편입을 했어요. 시가총 너무 작은 건 아니야 저게? 좀 작긴 해요. 음. 네, 작은데 이거를 편입한 이유는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편입을 할 때는 저희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아니니까 뭐 위로 뭐 한 30% 20% 먹자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편입한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의 그 현재 자회사 가치랑 그리고 본업 가치랑 그런 것들을 모두 합했을 때 현재 시총 대비해서 최소한 한 1,500억에서 2,000억까지는 네. 갈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편입을 했고요. 네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진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중에 지엘팜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지엘팜텍이라는 회사가 주요 주주를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KC텍도 있고 그리고 네. 진바이오텍도 있는데 하반기에 스펙 상장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스펙 상장에 대한 부분들, IPO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자회사 중에 하나가 뉴트라파마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자회사가요, 자회사. 네, 아마 이성 대표님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뉴트라파마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네. 이게 조인트 벤처예요. 네. 그 미국에 상장이 되는 카길이라는 회사 아시죠? 전 세계 최대 알죠. 공군업체 카길. 네. 카길이 지분 49%를 가지고 있고요. 진바이오텍이 나머지 51%를 합작해가지고서 만든 회사예요. 거대 공룡이랑 같이 네. 파트너십을 했네. 네. 네. 얘는 뭐 만드냐면은 같은 고향은 아닐 텐데. 예, 펩타이드를 이용한 그러니까 효소잖아요. 펩타이드를 이용한 식물성 사료를 만드는 뉴트라파마라는 뭐라고? 회사를 식물성 사료.
펩타이드. 펩타이드. 예. 네. 이게 왜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몇 년 전에 광우병 사태 났었잖아요. 네. 광우병 사태가 났었을 때 그 원인이 뭐냐면은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거잖아요. 네네. 초식동물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광우병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천연 식물성 사료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네. 카기랑 같이. 그래서 근데 그런 자회사 가치들이 저는 이제 몰랐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또 자회사 중에 또 하나 또 있는데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동물 의약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싸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4년 연속 흑자에다가 기말 중간 배당을 줘요. 이쪽만 종목이. 그래요? 네, 중간 배당을 주고요. 기말 현금 70억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율 500%에다가 잠시만. 이 진바이오가 혹시 진양작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야? 진양저희랑 상관이 없을걸요? 전혀 상관없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총이 싼데 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싼데 이런 뭐 회사 재무구조 탄탄하고 배당도 하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좋은 자회사들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세 개 합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최소 여기서는 한 지금 850억인데 최소 2천억에서 많이 주면은 3천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시장 좋으면은 네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화요일날 제가 한 시초가 정도에서 편입을 했는데 네. 시장이 또 갑작스럽게 돌아서다 보니까 같이 반영을 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단기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기관들이 최근에 연기금이 이쪽만 좀 못 사기 시작했어요. 거기 또 사셨어요, 그래서? 네. 네. 연기금이 사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만 보고서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앞으로 목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뭐 지금 시가총액 840억인데 최소 더블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또 탐방도 갔었어요, 그래서? 탐방하지 못 갔습니다. 누구?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 제가 공부만 했고요. 애널리스트랑 얘기한 거야? 애널리스트가 제가 여러 군데서 크로스를 했죠. 그래요. 네. 레포터들은 있고? 레포트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진양제약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확인드립니다. 진양제약은 서울 서초구에 있고요. 대표자가 최 씨예요, 최 씨. 네, 그리고 진양테크인가 진바이오는 충청도에 있네요. 그리고 뭐 대표자가 오는지 모르지만 이 씨네, 이 씨. 제가 최 씨는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서울 사람인데 충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드렸습니다. 저도 헷갈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잖아.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 줄인 게 뭐예요? 줄인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였죠. 비중을 줄였죠. 좀 과했던 비중을 갖다가 경인하고 펜을 갖다가 좀 유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인이랑 펜이 비중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반씩 줄여가지고서 제가 이 세 종목을 샀고요. 펜을 줄이고? 펜하고 경인을 똑같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줄였죠. 젠장. 펜을 왜 안 꺾이는 거야, 젠장? 네. 내가 펜을 그렇게 꺾이라고 그렇게 소원을 비리고 있는데 그래도 올라가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가? 디스하니까. 그런가? 그래서 나는 CJNM 올라탔지? 네네. 응, CJNM으로. 네. 다시 CJNM. 뭐지? 요새 드라마 있잖아, 그치는 거. 또 오해영. 또 오해인가? 예. 그거 아니 난리 났잖아. 미생을 눌렀잖아. 미생에 올라갔고. 왜냐면 이번에 내가 딱 보면 알잖아. 그쪽 냄새 맡는 거 알지? 네네. 분위기가 완전 살아났어. CJ가. CJ 오해영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누가 나와 근데? 서현진인가? 하여튼 서현진하고 에릭 나오는데 에릭 나와? 예. 제2의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평을 얻고 있어요. 근데 김삼순은 약간 좀 코믹한 분위기였다면 얘는 여자들의 감성을 드라마가 되게 잘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히트가 에릭이 약간 연기를 잠깐 하는데 결정적으로 못하는데 에릭이. 말을 많이 안 해요. 말을 많이 가. 걔 얼굴 걔가 잘 못해. 에릭은 잘 못하고 오히려 그 중에서 한 명애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 가수 하다가 남자 중에 하나. 개상이? 윤계상. 개상이? 나 윤계상 연기 보고 깜짝 놀랐어. 예전에 내가 내가 윤계상을 또 인정하거든. 네. 영화 중에 북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 있었다? 혹시 제목 아시는 분 계시면 써주세요. 윤계상이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했어. 예? 네. 풍산개.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3번을 봤어.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 윤계상이가. 근데 윤계상이 노래는 해? 노래요? 응. 노래 옛날에 했었잖아요. 윤계상이 아니면 노래는 김태구 혼자 다 했나? 같은 팀 아니야? 어. 아 김태구 혼자 다 했나 보네. 네, 거기 나머지 네. 보니까. 아 그건 그렇고요. 네네. 코러스 넣었겠지. 이제 그 종목 다 얘기했고요. 네, 네. 얘기했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약간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우리 주식의 시대 방송할 때도 제약바이오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계속 더 가는지 아닌지. 거의 계속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지, 지겹도록. 예. 네. 근데 결국은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거 얘기했을 때 포스코가 포스코 웬 말이냐 진짜. 포스코가 아니라 결국은 시장이 얘기해줬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LG생활건강이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렇죠. 한올바이오파마가 신고가를 지난주에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기서 한 몇 번 얘기했죠. 네. 뭐 지금 또 8% 올라가네요 또. 네네. 지금 뭐 단기간에 벌써 4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또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3,500원짜리 에러를 터뜨렸습니다. 크리스탈은 한미가 투자한 거라며. 한미가 지분을 5% 이대주죠. 가지고 있죠. 예. 한미홀딩스도 5% 가지고 있고요. 네. 여하튼간에 지금 제약바이오 안 된다고 1분기 때 시클리컬 소재가 산업재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 꺾였다 안 된다 끝났다 올라갈 때는 그랬지. 끝났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 끝났다 그랬지. 근데 이게 시장이 체질이 바뀌려면요 네. 작살이 한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고점 찍고 나서 반토막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반토막이 과연 우리가 2007년도 고점 찍고 났을 때 지수의 반토막이냐, 아니 2009년도 고점 찍고 나서 지수의 반토막이냐, 즉 전체 시장이 다 같이 망가지는 거고 나서부터는 소재 산업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작년 2014년 컴투스와 이오테크닉스의 상승부터 시작된 성장주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 상반기 스타 업종의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신성장, 내수주 그네들 꺾였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결국 어땠습니까? 2014년에 스타 주목에서 컴투스가 1년 쉬더니만 결국은 오늘 또 튀잖아요. 또 쉬어갔다가 물론 좀 밀리게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삼성중공업이네, 현대중공업이네, 네. 얼마나 공적자가 투자하네, 현대산업인가요? 시총이 얼마인데 2조짜리 유상증자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보지 현대자들한 거 얘기하지 마 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랑 안 맞아.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여전히 성장주 쪽으로 보시고요. 그런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지금의 한올바이오파마의 8% 급등세를 갖다가 일종의 테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조 지금 4천억 찍었죠? JW 중해제약이 시가총액 1조 2천억이에요. 네네. 1조짜리 넘는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테마로 우리가 폄하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무리지 그건. 그렇기 때문에 무리지. 네. 시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고점 찍고 나서 반토막 났고 다시 올라왔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재 10개월 됐습니다. 오늘 6월달이죠. 네. 저는 길게 1년 봤거든요. 1년 봤는데 10개월 만에 시장이 돌아섰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매크로 이슈 브렉시트나 금리 인상이나 이제 금리 6월달 금리 인상의 확률이 2% 떨어졌네. 올해는 물 건너갔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진짜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해서 주식 매매에 좀 매달려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해줄까요? 중요한 거? 네. 우리 그러잖아요. 물 돌 때 노저라고. 네네. 지잖아요. 네. 주식은 지금 오늘 급등하는 것도 있고 두산이 10% 올라간 데 있고 오늘도 어디선가 상한가 근처 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2,000개가 있잖아요. 네네. 돈 버는 사람이 오늘 많이 있겠죠. 오늘 어제 대비 올라오는 사람 많이 있겠죠. 깨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더 많이 번 사람들 또 깨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성 과장 네. 그리고 여기 김성 과장뿐만 아니라 여기도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이 계시고 능력 있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되는 사람 쫓아다녀야 돼요. 진짜로. 되는 사람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한데 팁을 드릴까요? 투자의 팁? 네. 내 투자 장기한테 드릴까? 우리 이 교사한테 드릴까요? 항상 귀를 열고 다녀야 돼요. 저는 여태까지 이 업계에서 제가 증권에 특히 대우증권에서 5년 동안 제가 고독하게 종목을 찍은 사람이고요. 스탁피커를 한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스탁피커란 말을 제일 처음에 제가 명함에 맞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긴 안 믿으시긴 아마 이승원 교수는 날 믿을 거야. 오랫동안 봤으니까. 근데 김성환 과장은 날 안 믿을지 몰라. 제가 이런 말 하면. 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 업계에 꽤 있었다고 제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오래 있었던 거는. 성공을 떠나서 오래 있었던 건 인정하는데 전 한 번도 제가 누가 주식을 추천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한테 떨었다고 욕한 적이 없다.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욕을 하고 컴플레인을 농담 삼아서 술 마셔 농담 삼아 하는 순간 그 친구한테 절대로 정보가 안 나와요. 전 한 번도 주식 갖고 컴플레인 한 적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대신에 계속 그 친구를 열면 계속 연락을 하죠. 그런데 저는 뭘 하냐면 이럴 때는 이 친구가 맞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예를 듣고 또 안 될 수가 있고 사장은 이 친구가 계속 될 수가 없거든. 농담이지만 김성환 과장이 작년에 현대할 때 박살 났잖아요. 욕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 또 불떡 일었었잖아. 그때 현대 욕하고 나서 아이 김성환 당신이랑은 절대 안 돼 하고 그래서 돈 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잖아. 예,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꾸준하게 하다가 잠깐 주식도 여러 계좌가 있잖아. 까놓고 얘기해서요. 되는 사람한테 좀 많이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욕을 하지 말고 또 그만이 있는 거야. 또 다 열어보면 항상 그 친구가 또 좋은 애가 있어. 한 7, 8, 저 하나 대여섯 명 있거든요. 이거 그 자주 얘기하는 애가. 그럼 그 친구 말 쫓아가는 거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주식을. 아, 솔직히 제가 LS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잖아요. 다만 LS는 뭐 제가 주식을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 얘기 듣고 LS에 다니는 사람 얘기 듣고 내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절대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컴플레인은 혼자 사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반 농담이라도 얘기하는 건 절대 그 친구는 절대 안 줘요. 아무리 좋아도 욕만 바가지라고 너한테 다시는 주냐 이러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래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를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보죠.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한테 계속 정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바쁘셔갖고요. 네. 조금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네.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네. 다음 주 관심주 좀 주세요. 다음 주 관심주. 네. 아직 안 샀지만 이건 네. 하면 내가 꽁쳐놓은 거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포텐셜 있는 거.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좀 여러 개 몇 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진단 쪽에서 보면 마크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국회법이 통과됐어요. 마크로젠과 비롯해서 테라젠, 이테스, DNA 링크 같은 종목들이 세 개가 그룹핑 지어서 바닥권에서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탑픽은 마크로젠이 이제 수급과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크로젠 좀 이제 한번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중국 관련 기업이고 소재 쪽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 기업이라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옛날에 많이 되었잖아요. 옛날에 그 대표적인 뭐였었죠? 하자마자 상폐된 거 이름 까먹었네. 몰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대우증권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근데 금방 상폐된 종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불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근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간 배당도 하고 있고 소재 관련된 기업들 이거 좀 공부 여러분들 해보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네. 덕성은 계속 말씀드렸죠? 덕성 못 들었는데? 네. 덕성. 덕성은 저기서 뭐 퍼프 얘기하면서 몇번 퍼프. 한번인가 그때 한번 덕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덕성? 네. 아, 퍼프? 네. 화장품 이렇게 하는 네, 거? 네. 오케이. 기억나? 네네. 그래서 뭐 그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종목들이 많아요. 종목들이 많고 또 제약바이오 특징이 뭐냐면은 네. 그 관련된 회사의 그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네. 다 좋아. 안 좋은 회사가 없어요, 진짜. 그게 뭐냐면 그걸 모르는 거, 안 좋은 걸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지 알아? 그 제약회 사장만 알지. 그러니까 뭐 네. 좀 사장만 진실을.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그 일단은 시가총액이 크고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이번에 그룹핑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좋고 무조건 남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그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뭐 HAB 같은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좀 있죠.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HAB가 바닥권에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AB 거기에 더해서 인트론바이오도 포텐이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큰 거 HAB, 인트론바이오까지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렇게 해서. 네. 오늘 다음 주에도 1등 하는 거야?
자신 없었어? 아니요. 하나가 올라줘야 되는데. 네. 따고 배짱은 계속 안 할 거란 얘기죠? 제가 계속 따고 배짱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할 거야? 지금 따오 배짱은 안 해요, 지금. 아니야. 여차하면 이게 따라잡혀요,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오케이. 네, 지금은 계속 발굴해서. 계속 열고. 네. 그렇게 해야죠. 오케이. 남자다움. 남자는 다음 주에도 그런 소리 계속 나올지 궁금할 뿐이고. 농담이고요.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한방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 오늘 이슈 돌직구 할 게 워낙 많아. 네네. 오늘 정말 기쁜 소식도 있는데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 기쁜 소식을 해서 금리도 낮춰둔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어떤 분이 또 제가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럼 국가 정책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국가 정책 비판해도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 정책은 주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맞거든. 네. 그잖아. 국가 정책은 내가 일하는데 도움이 안 돼. 진짜요. 근데 주식을 얘기해 준 애는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정책은 좀 비판해도 되죠. 다만 그것도 잘 지켜야죠. 네. 너무 잘못하면 이성을 같이 너무 심하게 하면 은근히 끌려가서 잡힐 수도 있잖아. 나는 그런 거 다 지키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관계 앵커 레포트도 아니고요. 네. 뭐 그것도 판택으로 만든다며요. 네네. 예, 뭐 그런 거 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죠. 네, 그래서 잠깐 이게 뭐 오늘 지금 심각한 아닌데요. 사실관계. 테슬라? 응? 테슬라? 아니요. 아니? 그 아까 구조조정 협의체. 네네. 그리고 잠깐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핵심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에 별로 반영이 안 되는데요. 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화면을 켜놓을게요. 오늘 원고로 잡아놓은 건데 아직 작업을 다 못했는데요. 있는 사실인데요. 다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12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2조 원인데요. 실제로 보면 정부가 연내 수출입은행 1조 원의 규모의 현물 출자합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은 좀 머리가 아파요. 지금 BS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거를 1조 원에서 1조 5천 원 들어가면 한 11% 따로 회복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 원은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한국은행이랑 조율이 덜 됐어요. 한국은행은 선언적 의미단 얘기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뭔 소리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나 그런 개념이나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돕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나왔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트롤 타워가 변경됐어요. 임종률 금융위원장 주재 차관급 협의체에서 유일호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고요. 국책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12조 원 자본 그런 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린 큰 원칙은 조선 빅스는요. 설비 20% 감축, 인력 30% 감축.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있는 거 그대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 이 규모가 어떻게 전제가 됐냐면요.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BIS 기준 총 자본 비율을 각각 13%와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인데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산업은행은 14% 위쪽에 있어요. BIS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14.3%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뭐 조선이나 해운에 문제가 되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 버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출입은행은 1분기 말 기준 BIS가 9.89입니다. 9.89. 그래서 한 1조 5천 정도로 수요를 받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1.2%포인트 정도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핵심 사업 들어갑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오타는 양해해 주시고요. 오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더 키웁니다. 이거는 조선 3사 있죠. 조선 3사는 각자 자구한 세부 계획 내는 것을 일단락했어요. 너희들 한번 해봐라. 네. 해봐라 내갖고 각자 낸 거가요. 현대중원 3조 5천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투자금융 매각 들어갑니다. 이거 뉴스에 났죠. 그래서 일부 사업 철수 들어가고요. 도크 순차 가동 중단하니까 도크 순차 가동 중단이라는 건 그만큼 도크 설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삼성중업은 1조 5천억. 비핵심 자산 매각 여기 또 인력 자산 들어갑니다. 인력 감축. 대우가 제일 큽니다. 5조 3천억인데요. 여기 들어가죠. 도크 축소, 자회사 매각, 사업 구조 조정, 인력 조정, 임금 만남 하니까 여기서 다 모든 것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일부에서 얘기하는 방위산업적 뛰는 거.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굿뱅크, 배드뱅크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장은 크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상당히 주식시장은 출렁거립니다. 네. 그리고 삼성, 현대중업도 심층 관리 대상으로 지정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들어가는데요. 한진해운 있죠. 네. 현대상선 있죠. 현대상선은 이번 주에 곧 발표한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해운동맹의 편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 지원할 게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데요. 한진해운 유동성 자체 해결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진해운의 대주주한테 돈 내라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 3천억 들어갑니다. 3천억.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돈일 수 있고 그런 게 있고 삼성중공업도 아직 회사 여러 번 신문 보도 나오죠. 확정된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의사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증자 얘기 나오죠. 몇천억 얘기 나오는 거. 예. 그렇게 나오면 이제 또 과거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 또 뭐죠 실권주는 또 우리 존경하는 그분이 다 사주겠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증자 얘기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이거 전혀 상관없는데 동부그룹이 또 문제가 뭐 있다 그러네. 그래서 동부그룹에 또 김무슨 회장님이 또 사제 출연했는데 깜짝 놀라서 환장해서 죽을 뻔했어. 뒤로 둥을 뻔했다. 왜요? 봤냐? 왜요? 동부 김진기 회장 한번 쳐봐. 네네. 사제 출연 얼마 했나 하셨나? 네. 야 깜짝 놀랐어. 사제 출연했고 그거는 저기 얼마 전에 보니까 타워팰리스 전셋값 정도인데 한번 봐봐. 나왔나? 사제 출연 검토 60억. 화면 보여드려봐. 네네. 아, 나 깜짝 놀랐어. 김준기 회장님. 아, 그래. 아무리 재벌에 10대 재벌에 바뀌었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재미삼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사제 출연 개인 재산 60억 가량을 출연해서 증자에 참여하는 방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 중이다. 아, 이거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잖아, 세상이. 검토 중이신다. 아, 그래서 검토 중. 그날 같이 나온 뉴스가 타워팰리스에 40억인가 전세금 내가 받거든? 네. 대박이야, 대박. 아, 대박. 또 하나. 집 팔아서 하시는 거네. 아, 그런 건가? 전세 하나 돌려 빼주나 보네. 네. 전세금 올려서. 네. 현대사 그래서 요는 이 부분이 그 대주주들한테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자 러시 있을 수 있죠. 네. 증자 러시 있을 보면 항상 보면 소액주주는 아니냐. 소액주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주주도 대주가 많이 낸다는 얘기가 있고요. 제일 웃긴 오늘의 가장 최고 히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비판 들어갑니다. 비판. 오늘 그 뉴스에 저는 이런 걸 찾아내잖아요. 어느 신문에가 나왔는데 구조조정 관련된 임원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산업은행에. 네네. 산업은행에 거기서 구조조정해서 정치권에 날라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지금 산업은행장 전직 산업은행장 말 떠드는 사람도 낙하산 온 거 알아? 본인도? 산업은행장. 지금 문제 되고 이렇게 막 떠들고 네네. 다니는 사람 있잖아. 네. 터진 입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있죠. 물 먹으라고. 그것도 중국에 가서. 알아요? 봤어 그 뉴스? 뉴스요? 아니 못 봤는데요. 찾아봐. 예, 예. 전 산업은행장 때문에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도 제가 알기엔 낙하산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뉴스에 보면 구조조정 관련된 기업의 임원은 낙하산 금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야. 네, 그거는 봤어요. 그럼 뭐야? 구조조정 아닌 거는 낙하산 맘대로 가라는 거야? 하여튼 이거 골 때린 거는 골 때린 거.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결론이고요. 장밋빛 기대가 금물이다.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진중히 말씀드리면 IMF나 리먼 사태 당시 구조조정 이슈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꼭 보고 매매하시라 말씀드리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조치는 현실화되는 거랑 상관없이 이게 그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성영 교수가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현실화 상관없이 그룹 자체를 요구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증자가 많이 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근데 관련 종목은 전 매매를 자제하라 말씀드릴 뿐이다. 그렇게 있죠. 네, 다른 이슈 좀 볼까요? 오늘 내용 좋았죠? 네네. 뭐 어제 그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왔던 게 삼성 SDI. 네. 이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파워월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한 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트윗 그거? 예,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 대한 내용인데 테슬라가 이제 제가 올려드린 지금 거? 파나소닉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 우리는 파나소닉하고 한다. 원래 주주니까. 예, 원래 예, 그리고 파나소닉하고만 협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기자가 그러면 이제 정확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얘기하기는 삼성 거는 자동차에 안 들어가고 파워월이나 파워팩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앨런 머스크가. 아 그거 참 내가 트윗 안 드렸네요. 네네. 그 트윗 딱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요. 질문은 뭐라 그랬냐면 그런 거 여기도 들어가냐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해갖고 그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삼성은 거기 들어가느냐 뭐
그 솔라 안에 들어가냐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probably yes란 말 한 거야. 지금 그게 다야. 예. 걔가 많은 질문했더니 앨런 머스크가 짧게 대답했어. probably yes. 왜 그게 다야.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어쨌든 간에 테슬라 모델 3 배터리 관련돼서 독점적으로 파나소닉과 협업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다른 것을 주장하는 기사는 모두 잘못됐다. 모델 S나 모델 X의 배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삼성 SDI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그 삼성 SDI가 뭐 10% 가까이 장중에 좀 하락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파나소닉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규모, 이 배터리에 대한 규모에 대한 쪽 2020년까지인데, 그러니까 LG 화학 거는 파나소닉 배터리에 대한 쪽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쓰는데 교체용 배터리, 그러니까 일부 이제 보조 배터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용 그렇죠. 배터리에 대한 쪽으로 LG 화학에 좀 들어가고 삼성 모델. SDI는 그런 게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변동성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많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뭐 풀어준다 하고서 아직 풀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지? 예, 아직 안 풀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공장은 엄청 지어놨는데 흑자 기조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쪽이 언제냐?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지금 2017년도 하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2년 후야. 그것도 그지 매년 2년 후야. 진짜. 매년 하는데 어쨌든 4년째. 진짜로 그 언제가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세요. 일단 그 제가 아는 스케줄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GM의 볼트 있잖아요.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 올해 연말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나온다 얘기하는 거는 그 EV PHEV고요. 그 저거는 이제 플러그인이고, 근데 내년 연말부터는 게 순수 EV인데요. 나오자마자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제일 많이 사는 거는 LG그룹이 다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LG그룹이 업무용 차는 싹 바뀐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눈에 띌 거다라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가 폭스바겐의 구동장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오늘 이것 때문에 LG전자 그런 거니? 네, LG전자 이것도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OLED TV하고 뭐 해서 LG전자를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배터리 구동장치 이제 그 OLED TV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배터리 구동장치 공급을 유일하게 지금 이쪽에서 하면서 묶어서 발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동장치까지 어쨌든 LG에서 한다라는 거겠고 LG화학 배터리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다른 부품 계열사까지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VC 사업본부가 내년에 흑자를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비클 컴포넌트야?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LG 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지금 이제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식에 대한 쪽들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동차 사업부에서 흑자만 전환이 돼도 LG전자에 비해서 뭐 따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아니요, 회사가 이제 분위기가 쑥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거다. 뭐 그런 쪽으로 그런 느낌이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공급이 된 건 계약이 안 됐는데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 내용이 계약이 무르익었다. 계약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LG전자가 이제 내비게이션, 카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멋있다 저거.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자식 조향장치 모터 이런 거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차량용 통신 모듈. 그다음에 이런 쪽이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 뭐 그 LG 벳 하우시스 그다음에 LG 하우시스가 또 차량용 내외 장치 이거 원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CNS가 이제 충전 인프라 그다음에 그 골프의 차기 모델에 적용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 모멘텀에 대한 쪽 이게 계약이 나오게 되면 LG전자가 의외로 재밌는 기업에 대한 쪽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전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폴쉐님이란 분이 계세요. 네네. 자주 쓰시는데 이분이 또 팬이야, 팬. 네. 재밌으셔. 악령님 북 파르셔서 책이야, 책. 북 파르셔서 전기차 빨리 사셔야 하는데 킥킥 쓰셨는데 북팔이. 제가 까놓고 얘기할까요? 까놓고? 네네. 북 안 팔아. 북은요. 북을 팔아갖고요. 책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활동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유시민밖에 없습니다. 유시민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소설가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팔리죠. 뭐 조정래 선생이나 김진명이라는 작가 유명한 사람들 나오면 딱딱 팔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책을 해서 돈 버는 먹고 사는 사람은 유시민 작가밖에 없다. 진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책은
교본에 한번 깔리지 않으면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제 출판사한테 여러 번 작년부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모든 책은요, 모든 책은 아니죠. 모든 책 중에 한 93%? 98%는요, 열흘 안에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책은 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은 오히려 이북 있죠. 이북. 네. 이북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참 말이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릴까요? 박수 칠 준비하세요. 박수 칠 준비. 박수 칠 준비 들어간다. 박수 책 준비.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자비로 책 낸 적은 없어요. 네. 어찌됐건 저는 예전에는 책 쓸 일이 많았죠. 하면 뭐 돈 뭐 1,000권 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건 안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있지. 그거는 안 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박수 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지? 짜자자잔. 짜자자잔. 미국 주식이 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는 지금 주문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문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스24 제가 예스24인데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아침에 전화는 받았는데 판다고. 예스24 알라딘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하고 쭉 보시면요.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책 속에도 쭉 나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 이미지 들어가고요. 오! 나 이거 처음 봤네. 오, 이양님 멋있게 나왔네. 10년차 주식 10년차 주식 투자자? 뭐야, 내가? 10년차 주식 투자자야? 차트 분석을 그만두고 오히려 수익률을 시작했다. 10년 투자가 이렇게 했다. 이성 교수! 언제 찍었어? 이런 사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김브라이더 큰 돈 번, 미국 주식. 불안기에도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기분 좋다. 책 사러 교보 뛰어간다. 책 없어요. 왜냐면 이거 온라인부터 나오는 거고요. 전국 서점에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깔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깔린다. 하고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벤트 좀 들어갑니다. 이벤트 들어가는데요. 10% 할인권이 여기 다 드려요. 오늘 분들을 위해서, 민망하네. 오늘 보신 분들은 전부 다 드립니다. 10% 할인권. 거기다가 떠나드릴까요? 떠나드릴까? 네. 막 드리네. 아니야, 민망해서. 자기가 이거 네이버페이 자기가 해봐. 네? 난 보이질 않아요, 지금. 네이버페이 결제할 때 2% 추가드립니다. 추가 적립금 드릴게요, 적립금 제가. 적립금. 네이버페이. 그리고 또 뭐 있다. 국민카드 할 때 10% 또 드린다. 그리고 이거 결정전 드릴까? 네. 무료 배송 이벤트 드릴게요. 무료 배송 이벤트까지. 무료 배송. 이거 진짜. 겁나 없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진짜 들어갑니다. 21일 날입니다. 6월 21일 날 강남에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확정 안 되는데 선착순 몇 분까지 무료로 사인북 드린답니다. 네. 선착순 몇 분.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 한번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저희한테 짧은 설문조사 한번 해주세요. 네. 설문조사를 제가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는데 한 1분이 됩니다. 1분이면 되는데요. 이거 해갖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방법을 써놨어요. 페이스북에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태그만 걸어줘서 공유시켜주면 제가 뽑아서 이거 제 개인 사비로 10부 보내드립니다. 10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링크 걸어드립니다. 링크. 네, 링크 페이스북은 아직 제가 안 해놨어요. 너무 바빠갖고 못했는데 여기 들어놨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그걸 찍어갖고 보시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폰에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여기 화면에 있는데 요거를 이것도 찍어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요거만 찍고 스마트폰으로 QR 있잖아요. QR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UR 코드가 짧은 게 없네.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요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가 공유해 주시면 근데 태그를 해야지 여기 미국 주식이 답이다 아니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그러면 이거 찍어도 되는데 요거 이 화면을 스마트폰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QR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PD님 된다 그러거든요. 네. 네. 이거 이따가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UR 쇼트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쇼트 해갖고 URL로 해갖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하여튼 이거는 제가 사비로 근데 이거는 주말까지만 해야 돼요. 주말까지만 하면 제가 사비로 10부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은 조금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잠시 얘기해드리겠고요. 좀 더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요거 좀 해주세요. 심천시장 좀 얘기해주세요. 심천시장이요. 그 내용 진짜 좋던데 기사 아까
그 기사도 되게 좋았고 LG전자 그 관련된 기사에 대한 내용도 좋았고 요것도 제가 원래 이거는 오늘 할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좋아서 그냥 스크랩 해놓은 거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심천시장에 대해서 한경에서 자세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 비즈니스에서 나온 건데요. 성장 산업의 내과 중국 선정거래에서 투자 기회가 열린다라고 해갖고 지금 홍콩 주요 증시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쪽을 쭉 해놨죠. 그래서 지금 그 신천 이제 그 센첸 이제 중소판, 그다음에 센첸 이제 창업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를 이제 위안입니다. 이거 억 원이 아니고 위안에 대한 규모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성강통에 대한 쪽에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떠한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의 금융개혁이 직접 금융 육성과 그리고 또 자본시장 개방에 맞춰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신경제 관련 업종, IT, 헬스케어, 신소비 이쪽에 대한 비율이 이제 그 센첸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후강퉁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강퉁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쪽 종목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지금 밸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밸류가 높다라는 거. 근데 대신에 이제 성장형 섹터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고성장 기업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축의 변화. 그리고 신흥사업의 부흥, 민간 창업 시장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고성장 기업에 대한 비율이 높고 업종 구성이 대부분 상하이 대비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성장 산업, 신흥산업의 비율이 높아 매력적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고평가 논란과 높은 회전율. 왜냐하면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그 변동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PD님 벌써 설문조사하셨네. 책 받으려고? 책 받으려고. 땡이 안 통하는데 이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초기 투자 대상은 선전 300지수, 그죠? 선전 1000지수 종목에 A와 H에 동시에 발행하는 종목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후강퉁보다 종목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초기 투자 대상 종목이나 범위가 후강퉁 대비 좁을 수도 있다. 근데 거래 활성화 유동성을 고려할 때 선전 300지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체 시가총액이 43%에 해당하는 범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종목에 대한 쪽을 좀 그 선택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쭉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상하이 증시 대비해서 고평가 상태라고 쭉 이제 브리핑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경제 업종 민간 기업의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 기업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중국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 중국 그 대주주들이 다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죠. 예, 공산당인데 여기는 민영 기업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